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를 위한 따라잡기 이제 두 번째 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가셔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자,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고, 자활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결정적으로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라고 표현하는데,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공적부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그래서 뭐 건강검진이나 치료받았을 때 병원비, 약값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예방접종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사회보험 중에 어떤 보험에 해당될까요? 너무 쉽죠? 국민건강보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몸풀기용으로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되어 그에 따른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사회보험은 자, 업무상 재해래요. 그래서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이 필요하고요. 사회 복귀, 다시 회복해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뭐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거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해당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어떤 기관에서 담당을 할까요?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이죠. 근로복지공단. 보통 이제 장애나 아니면 산재보험 담당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존재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보험과 그에 따른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우리 방금 3번에서 보셨죠?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고요. 2번, 노후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거는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촉진. 실업 예방하는 것들 있죠? 고용 촉진이나 아니면 취업 창업을 도와주는 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 사업, 뭐 시니어 인턴십, 뭐 이런 것들은 다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죠. 고용보험. 4번, 국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나 건강진단 도와주는 거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죠. 5번,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대요. 특히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어렵지 않으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직한 경우, 자, 실업급여랑 관련 있는 사회보험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고용보험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실업 예방.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실직한 경우에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소득이 보장돼야 생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이 있죠. 6번 소득 인정의 기준 70% 이하 저소득층이네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말 그대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70% 이하 이것은 소득의 그 기준을 살펴보는 그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한다 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떠올리실 텐데 그 중에서도 소득 인정의 기준 70% 이하여야 되고 65세 이상이어야지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초연금이란 보통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그렇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 뭐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7번.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활동을 노인복지 원칙 중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느냐. 자, 일단 봉사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전수해요. 이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이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 말 그대로 은퇴를 하면은 역할 상실에 대해서 큰 고통을 느껴요. 노인의 사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반드시 꼭 어떤 대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여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8번. 노인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자,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요즘 CBT 시험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이 노인 복지의 원칙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 전에 지필 시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인복지 원칙이 출제가 되면 보통 독립의 원칙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제가 항상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잠재력이라는 특정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이 사회복지 파트는 특히나 단순 암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읽었을 때 그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연결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 단어를 잘 기억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그렇죠. 자아실현의 원칙이죠. 뭐 문화생활, 여가생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에서도 배우셨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과 같은 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내가 몰랐던 나의 능력도 개발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문화생활, 여가생활 등을 통해 삶의 보람과 즐거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아실현입니다. 10번입니다. 나이, 성별, 인종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거는 평등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등. 모든 노인은 차별받으면 안 돼요.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된다. 이것은 그렇죠. 존엄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죠. 3번입니다. 정답. 그래서 존엄의 원칙, 존엄성, 평등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을 받는다. 보살핌,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 자, 법률적 서비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노인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차별과 또는 편견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의 노인의 인권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설 노인의 권리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유엔에서 채택한 노인복지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가능한 시설 거주 아니죠.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재가가 강조됩니다. 2번 지위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다? 아니죠.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존엄의 원칙에서 그렇죠. 3번 젊은 세대와 분리된 노인 문화를 형성한다. 자,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젊은 세대와 통합해서 서로 노인분들도 젊은 세대를 재능 기부를 통해 도와주고 또 젊은 세대도 열심히 일해서 노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 통합을 자, 4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독립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4번의 정답이 맞습니다.
5번,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다른 소득을 얻을 기회가 필요 없지 않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노인복지 원칙 중 독립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죠. 그래서 5번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시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노인 장교양 제도를 공부하시면서 치매랑 관련된 기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죠. 그렇죠? 치매 안심센터인데 치매 안심센터는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도 이용 가능하죠. 뭐 치매 검진도 받을 수 있고 치매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치매 가족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하는 역할들은 검진, 그다음에 사례 관리,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기관은 그렇죠. 치매 안심센터고요. 치매 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소속 주체라고 했었죠. 14번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 노인과 가족은 관리 대상자가 아니다. 틀렸죠. 일반 노인 가족도 다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2번 치매 장기 쉼터가 아니라 치매 단기 쉼터입니다. 치매 단기 쉼터. 타 치매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사업은 없다가 아니라 치매랑 관련된 기관들과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뭐 사적기관이나 공공기관들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이 치매 노인을 사례 관리를 해주는 기관이 치매 안심센터예요. 사례 관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로 간에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사례 관리에 들어갑니다. 1대1로 매칭하여 집중 치매 치료가 지원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뭐가 틀렸냐면 치매 치료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칭해서 사례 관리는 하는 역할은 하지만 치료는 아닙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5번 치매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을 지원한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5번. 치매 대상자 등록하고요.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적절한 그 지역사회 기관들, 뭐 민간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이 대상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개인 스스로가 말 그대로 신청서 하나 작성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겠죠. 어떤 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신청을 할 때 이런 신청서 작성부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법정 대리인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가족들이 하지만 그 가족조차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특정인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후견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라고 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16번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및 건강증진 소득보장, 재가복지 서비스 등 굉장히 복합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뭐 취미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도 제공하지만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일자리 지원이나 뭐 재가 서비스처럼 그 노인 돌봄 서비스 있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뭐 노인생활 지원사 파견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여가복지시설은 1번의 경로당, 2번의 노인교실, 3번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친목도모를 위한 오락공간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은 교실이니까 말 그대로 학습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뭐 취미활동, 건강증진, 소득보장, 그다음에 재가복지까지 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죠.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자, 17번.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찾으셔야 되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고요. 독거노인이 보이네요, 눈에. 그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특히나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이 주 대상입니다. 뭐 독거노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나눠져 있고요. 필요도에 따라서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 돌봄군, 그 다음에 중점 돌봄군으로 나뉘죠. 그래서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6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 추가된 내용으로서 지금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은 그렇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특화 서비스는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이게 바로 특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연계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자, 연결이 되시죠? 민간 후원 자원을 연계한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노인생활지원사가 대상자 댁에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고요. 뭐 안전관리나 뭐 생활교육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상황일 때 민간 후원자원과 연계를 하는 건 연계 서비스. 그 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특화 서비스입니다. 뭐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의 일반 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10시간 미만이 아니라 16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중점 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답은 3번, 민간 후원자원 연계가 연계 서비스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경제력 봅니다. 아까 대상에서도 나왔지만 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자, 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렇게 나와 있었죠. 2번 유사 중복 사업에 해당되면 무조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자,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외 사항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복 사업에 해당되면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 요양 기관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대상자로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으면 이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일반 돌봄군, 중점 돌봄군으로 나뉘어서 각각 필요한 서비스들이 다르게 제공되죠. 공동생활군과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동생활군과 운영은요.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예요. 자, 5번 취약노인 중에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고 그다음에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건데 특히나 특화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게 특화 서비스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신고 접수. 자, 신고를 받아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관리를 해주죠. 노인학대 사례관리.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살 예방 교육, 인권 교육,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신고, 교육이다. 노인학대랑 관련된 기관 중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정답이죠. 4번입니다. 자, 21번으로 넘어가셔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이죠. 2번,
단기 숙식을 제공한다. 이건 역시도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이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3장에 노인학대에서 배우시죠. 유관기관 중에서. 수사하는 기관은 사법경찰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한다. 이거 의료기관이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5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노인학대 행위자, 가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요. 개별 교육으로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를 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어떤 기관인가요? 또는 의료비까지 지원해주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23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쉼터가 아니라 단기예요. 단기. 그쵸?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성년 후견 사업을 실시한다. 성년 후견 사업, 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기관은 법률기관이고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어딘가요? 그렇죠. 의료비 지원해주는 거 학대 피해는 전용 쉼터죠.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노인 자살 예방 교육하는 거. 교육은 그렇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단기 쉼터가 아니라 장기 쉼터가 아니라 단기 쉼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는 3개월까지가 최대 보호 기간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정도 되려면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우리가 기준을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3개월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 추가 상황에 대해서 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4개월까지가 최대 어르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장기 쉼터가 아니라 단기 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24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나뉘는데 각각의 구분하는 기준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비교적 건강한 노인, 독립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노인들은 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노인, 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시죠. 자, 그래서 25번을 보시면 도움이 필요한 입소 대상자인데, 자, 9인 이내라고 나왔네요. 9인 이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입소하는 기관은 2개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 요양시설이 있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 대상자 정원이 9인입니다. 최대. 그럼 정답은 나왔죠. 거기다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가족적인 분위기. 상대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에 비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적응하기가 편하다예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26번. 다음 중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종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일까요? 의료복지시설일까요? 의료복지시설이죠. 틀렸고 2번. 노인복지관은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여가복지시설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의 양로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4번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도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죠.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이 틀렸다라는 거. 자, 27번 보시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또 여러 가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아침에 모셔와서 뭐 저녁에 모셔다 드리거나 이런 것들. 어르신 유치원이죠? 취약암 보호 서비스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여 수급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자, 이것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보호한대요. 아까 일정 시간 보호하는 것은 취약암 보호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은 단기 보호죠.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일상생활에 대한 복지연구를 지원해준다. 자, 복지연구 지원해주는 재가 서비스 뭐가 있죠? 그렇죠. 그 밖의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기타 재가급여라고 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지연구죠. 복지연구.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거. 자, 재가가 있고 시설이 있는데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그렇다면 단기보호, 방문요양, 복지연구, 취약암보 이 네 가지는 재가급여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유일하게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의 질병을 진단한다? 진단하는 건 의료기관의 역할이에요. 틀렸고요. 2번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자로서 그들에게 일정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2번이죠. 3번 직업능력 개발, 취업 지원 이건 고용보험이죠. 최저생활 보장한다, 자활 증진한다 이거는 공적 구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고요. 5번 노인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한다.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회활동 촉진시키는 사업들에 해당되지만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일상을 도우면서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이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32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자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는 건 일단 장기요양 대상자입니다.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은 자 사회보험을 물어봤습니다. 사회보험엔 5가지가 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 5개 중에서 이 해당 내용에 해당되는 거 보죠? 그렇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5번 너무 쉬웠죠 문제가? 좋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별표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 2장 파트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을 관장한다. 1번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죠. 제가 항상 그 요약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이는 제가 관장을 거꾸로라고 했죠?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보건복지부 바로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에요. 이런 장기요양보험을 통째로 주관하는 가장 높은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예요.
그 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2번,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렸죠. 요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3번, 독거노인은 장교양 등급이 없어도 수급자가 된다? 절대 아니죠. 장교양 등급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급 판정이 되지도 않아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능력 다 파악을 합니다. 4번, 장교양 등급은 5개가 아니라 6개죠. 1등급부터 5등급,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등급까지 다 포함해서 6가지. 틀렸고요. 5번, 장교양 인정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는 말 그대로 조사만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공단에다가 조사 결과표를 제출하면 공단 중에서도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조사자가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틀렸죠. 정답은 1번. 장교양 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